시끌시끌하고요. 또 민주당도 뭐 이해찬 대표가 당 쇄신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바로 이제 총선 기획단을 띄웠고, 일단 이제 분위기가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민주당 여당 일각에서는 뭐 현 지도부 체제로는 총선하는데 좀 버겁지 않느냐는 어떤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나오면서요. 또 다시 어제 뭐 대선 후보 지지도 적합도랑 또 맞물리면서요. 이낙연 총리의 조기 등판론이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. 네, 여기서 이제 밑줄 친 건 조기인데 네. 정말로 그렇게 빨리 그 등판할까?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조기를 그러니까 하는 그 근거로 공직 사퇴 시한을 얘기를 해요. 근데 뭔가 지금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그 사퇴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비례로 나올 때는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돼요. 네.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. 53조에. 그런데 왜 이걸 못 보는지를 모르겠는데,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대통령의 어떤 구상,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뜻과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치 행보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지점은 시기 조절이다. 네. 저는 이 점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고수를 하고 싶은데 맞을지 될지는 모르겠어요. 만약에 시기적인 측면을 한다면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그렇지만은 뭐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해서 선대위원장 한다면은 예. 근데 당내에서는 어떤 현장의 컨벤션 효과라든지 지역에서 어떤 그 현장에서의 돌풍을 원한다면 이낙연 총리는 뭐 종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핵심적인 자리에 가서 같이 유세하자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, 지역 선대위원장 체제. 네.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선대위원장이 이제 지역별로 어떤 커버를 하는 네. 이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가동을 한 적이 있어요.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. 그러니까 공동 대표가 있지만 상임 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서 선대위장을 맡는다면 그건 부문 공동대표가 아니라 상임대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. 네. 저는 그런 점에서 선대위 체제가 조기에 가동이 되지만 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. 무슨 이야기냐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선대위를 출범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지역 선대위 그러니까 장 체제로 일단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이때 바로 이낙연 총리가 그 결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게 아닌가.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전국적 단위에 있어서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네. 그때가 이낙연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고 움직임이 허용되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지난번에도 연말 연초 언저리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다는데 오히려 이제 걸었죠. 네.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일정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뭐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의 공직 사퇴 시한은 한 2월까지 가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총리 대행 체제로 간다. 네. 근데 그거는 편법이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 앞에 몇 가지 그 변수가 있다. 첫째는 뭐냐면 저는 그 예산안 통과되면 그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과 뭐 단판이란 말은 안 맞지만 그 긴밀히 상의를 할 것이다.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. 혹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왜 당에서 조기 등판론이 자꾸 나오냐면은 사실 이해찬 대표가 기획통으로서 뭐 상당히 그 출중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. 과거에 뭐 착사했으니까 두 정권을 만들어낸. 근데 이분은 사실은 어떤 큰 틀에서 인망이라 할까 중망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판받는 소지도 있고 모자르거든요. 그 당 리더십뿐 아니고 대국민 이미지로서. 예.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? 당연히 수도권이잖아요. 수도권의 비판적 지지층이라는 게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출향 호남 출신 인사들이 또 많아요. 그다음에 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선거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일당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의 네. 결정적인 그 변수 중에 하나가 호남 선거예요. 근데 호남은 지금 대한정치연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움직여갈지 모르잖아요. 호남 여론이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는 그리고 미래 권력 그런 모든 걸 놓고 보면 빨리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와서 예. 뭔가 이 투톱으로서 정리를 해줘야 자기네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오는 것이다. 네.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리는 결국 12월 지금 9일인가요? 예산안 통과 예, 시간이 8일요. 그 정기국회 마감일이 9일인가요? 아마 그럴 거예요. 9일, 9일일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후 직후에 뭐 제가 상상극장 뭐 제가 보기엔 총리 관저로 대통령이 요새 하듯이 가끔 술 한잔하러 막걸리 오셔갖고 얘기할 수도 말씀하시네. 있고 예. 또 대통령이 관저로
그 안가로 우리 총리가 갈 수도 있고 만나서 아마 저 술잔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예. 전국 구상부터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거예요. 지금 저기가 그 후보군들이 안정적인 후보군들이 이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총리 바꾸는 건 큰 문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있잖아요. 그 대한민국 선거라든지 주요 해외 선거에서 보면요. 대선 후보가 실질적으로 투표율, 그러니까 표심까지 이어지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인지도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인지도인데 지금 하루하루 그 이낙연 총리는 역대 총리 기록을 갱신하고 갈아치우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대국민들한테 이낙연 아는 뭐 퍼센티지가 뭐 50, 60, 70, 80 이렇게 간다면 오래 있어도 불리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? 대선까지 큰 걸 본다면요. 근데 지금까지 역대 총리 중에서 대권 과대에 발을 담갔다가 완주를 해서 금메달을 딴 경우가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 총리로서의 인지도와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인지도는 또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. 왜냐하면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고 거기서 받는 정치적 도전이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정치력에다가 또 시험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.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또 자기 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. 그런 점에서 이낙연 총리가 최대한 빨리 당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당내 일각에서 이낙연 총리를 원하고 있다는 건 제가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100% 동의를 해요.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예. 전국 운영 일정과 계획 이것과 사실은 이낙연 총리의 바람이 이낙연 총리가 좋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중시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.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그 이낙연 총리 한 개인의 바람만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죠.